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아세요? 뭐 이런 얘기 누가 뭐 낯선 사람 보면 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대낮에 도심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서울 신논영역 부근의 도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데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는데요. 그 뒤로 다른 남성 여러 명이 뒤쫓고 있습니다. 저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은요, 도로에 뛰어들고 100m나 더 달려서 붙잡혔는데요. 절도범이었습니다. 절도범이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지난 5일 새벽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딩 사무실 2개와 주변 건물 사무실 2개 잇따라 침입해서 금품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같은 수법으로 10월 말부터 서울, 평택, 전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현금, 상품권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밝혀진 것만 34차례라고 합니다. 참 많이도 훔쳤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근 한 2개월, 석 달 정도 만에 저렇게 34차례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쓱싹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 보면요. 그 석 달 새에 34차례 절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범행 수법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범행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용 옷을 별도로 준비해서 도주할 때 환복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CCTV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투숙하는 모텔에 들어갈 때는 흰색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때는 검은색 패딩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신 영상처럼 다시 도주할 때는 흰색 패딩으로 환복을 했는데요. 실제로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이 모텔 주인한테 가서 까만 패딩을 입고 여행용 가방 끈 손님이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지만 모텔 주인은 그런 손님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흰색 패딩을 입은 손님은 봤지만 검은색 패딩을 입은 손님은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저런 걸 보면요, 염 소장님. 이런 표현은 정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법이 날로 진화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범행 수법의 진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한테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가발전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발전 스스로 자기가 전에 해봤던 행위 중에 실수한 게 있다면 이걸 보완 수정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전형적으로 자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이 절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범, 6범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교도소 출소하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같은 옷을 입고 이전 절도에서는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걸로 검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가 옷을 특히 외투를 입는 계절이니까요. 이걸 색깔을 완전히 극단적인 색깔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단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렇게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대상지로 이동할 때도 뭔가 나름대로 치밀함, 저 범인 입장에선 치밀함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6개 경찰서가 이제 잡으려고 이제 수사반을 만들었는데 6개 관할서에서요? 맞는데 그러니까 전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서울 가고 서울 간 다음에 그다음에 평택 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 뛰기라고 하거든요. 절도 범죄들. 그러니까 광역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혼선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사팀이 여러 개 팀이 되면 사실은 이게 또 수사의 혼선이 옵니다. 한 개 팀이 한 범인을 계속 표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여러 개 팀이 수사하는 것은 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노렸다고도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모텔 결제할 때도 역시 현금만 쓰고요. 택시도 사용할 때 현금만 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이용 안 한 이유는 버스에는 아시다시피 방범용 그 CCTV가 최근에는 앞쪽 뒤쪽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선까지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이동한 패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들도 무려 6개 경찰 이 관할서에서 이 사람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데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으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당시 첫 마디가 저는 휴대폰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이미 추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참 코웃음이 나옵니다. 유인경 기자님, 이 범인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려고 범행 당시에는 휴대폰도 꺼놨대요. 그런데 첫 마디가 저 휴대폰도 안 썼는데 저 어떻게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지금. 네. 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장소 물색을 할 때도 그냥 닥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봐서 CCTV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서 털었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분을 어떻게든지 교화를 해서 네. 바로 잡아서 안전점검위원이라든지 안전점검. 네, 뭐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무슨 폭탄이 내려고 살펴보게 한다라든지 네. 요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전 불감증 일어나는 사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형 건물이라든가 감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입주 날짜에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 되게 많던데 네. 이런 사람 조금 교화시켜서 네. 재능을 좀 다른데 발전적으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34채에 4천 몇백만 원을 벌을 수밖에 없고 물건 팔면 사실 뭐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좀 고액의 월봉을 주더라도 네. 이분을 좀 교화시키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정말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도소를 가서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 사람 앞서 보신 것처럼 치밀하게 수법을 짰지만 결국 꼬리는 밟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도 끄고 패딩도 흰색에서 검은색 왔다 갔다 갈아입는데 경찰이 다른 건 다 추적했는데 이제 얼굴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아하.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얼굴 특정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한 식당 가서 이제 칼국수를 먹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거기 식당 CCTV를 딱 경찰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나름 이야. 머리는 씁니다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 경찰서에서 이 사람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정말로 땀깨나 흘렸을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요. 네, 아까 이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얼굴을 모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만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절도범 같은 경우도 이 출소를 이제 9월 달에 했는데 하하. 9월 달에 출소할 때 뭐 절도범이 전국에서 한 200명 이상은 같이 출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종연과 수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절도범이 가장 많거든요. 10,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월달이나 나올 때 200~300명씩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찾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와 같이 광역 단위로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네. 수사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특정한 게 아까 말씀 칼국수를 먹는 과정에서 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얼굴을 가장 먼저 캐치했던 경찰서에서 맨 먼저 검거 실적을 올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이 지금 35인데요. 전과 5범인데 네. 교도소의 복역 기간이 지금 35인 나이가 35인데 14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직업이 교도소에 있는 거의 아이고, 직업인데. 진짜요? 네. 직장인.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사실 나와서 이런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해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사회적인 아까 유 기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 사람들을 교화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업도 안 되면 결국 또 이렇게 절도범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절도범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네. 좀 교화를 해서 뭔가 좀 직업을 잡을 수 있게 네.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비돼야 될 것을 보여요. 근데 이제 김동철 교수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전과가 있다 보니까 이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대부분의 이 잡힌 이후에 범행 동기를 물어보면 생활비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한다는데 아니 그런 정신으로 더 열심히 정말 이 일당을 버는 일용직이라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정말 범죄자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방배경찰서 관계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도 생활고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자, 네.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했다.
자, 이게 이제 생활고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활 범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자, 직업 범죄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범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습관성 범죄. 네. 계속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14년 동안 계속 절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관성 범죄가 만들어졌고 네. 생활에서 금방 필요한 돈들을 써야 되는데 네. 바로 예를 든다면 취업을 해서 한 달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생활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작은 절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생활형 범죄 그리고 습관성 범죄 두 가지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하. 떨어뜨려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저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G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요, 유인경 기자님, 정말 닥치는 대로 훔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남북 정상회담 기념주화까지 훔쳤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라도 이게 훔쳐놓으면 나중에 큰 돈 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뭐 노트북도 훔치고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훔쳐. 근데 어쨌든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다면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하. 일을 하려면 일용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번듯한 직장만을 찾았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물론 그 전과자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지만 본인이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이웃에서 얼마나 도와줄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고 안 겪는 사람들이 맞아요. 참 드물거든요. 네. 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변명,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